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명저 100권, 직장인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을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4.0이라는 책은 2018년도에 그 세종서적을 통해서 번역 출간되었고요. 그 미국에서 출간될 때는 2016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프레스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클레이턴 크리스텐스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들 중에 일부를 모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왜 4.0이냐,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뭐 마케팅 4.0 이런 게 이제 뭔가 4차 산업혁명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게 최근에 어떤 가장 최신의 어떤 핫한 정보, 핫한 트렌드라는 걸 알려주는 이름으로 이 4.0이라는 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이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뭐 근래에 낸 이 크리스텐스 교수의 논문들을 모았다. 뭐 이런 의미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괴적 혁신이 뭐냐? 파괴적 혁신의 반대말이 이제 존속적 혁신이란 말인데, 존속적 혁신은 수요가 충분하고 소비자가 원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존 제품을 계속 개선하여 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존속적 혁신이고요. 파괴적 혁신은 기존 역량과 매몰 비용 얽매이지 않고 불확실한 신규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재편하는 공격적 혁신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괴적 혁신이라면 기존의 룰들을 다 깨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뭐 그게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시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파괴적 혁신의 개념입니다. 예. 이 책은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 총 11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혁신 기업의 딜레마, 성장과 혁신, 미래 기업의 조건은 이 클레이턴 크리스텐스 교수의 유명한 책들입니다. 한 번씩 찾아서 꼭 한 번씩 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와 성장과 혁신까지는 읽어봤고, 미래 기업의 조건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네, 좀 이게 비즈니스 논문에 가까운 교수님의 책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은 충분히 어떤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이 크리스텐스 교수가 오랫동안 주장하는 대표적 슬로건이 바로 파괴적 혁신입니다. 기존의 훌륭한 경영 원칙은 혁신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기존의 것을 완전히 무시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자라는 주장이죠. 예. 그래서 이 크리스텐스 교수는 이 책에서 이 네 가지 패러다임 오류가 새로운 성공적 창조를 방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최고 고객의 목소리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인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고객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은 대다수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고품질의 제품에만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익 충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가 시장이나 주변 시장으로 내가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거나, 또는 저가 시장이나 주변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시장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서 기존의 어떤 잘 나가던 기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또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자신이 시장에서 어떤 수성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파괴적 혁신을 하되 너무 고가의 어떤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가 시장들도 함께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방식을 바꾸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요.
기존에 우리 세분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하잖아요. 뭐 4분면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대부분은 제품의 범주, 그러니까 제품의 이제 카테고리죠. 기존의 어떻게 보면 관성화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점, 자기의 어떤 미션을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면이 이제 강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인 소비에서 특수적인 소비로 좀 바뀐다고 저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즉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이제 세분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기존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해결해야 될 과제, 고객이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뭐 또 다양한 고객들의 어떤 욕구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아마 이런 얘기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품의 어떤 성격이나 카테고리나 성능 위주로 시장을 이렇게 구분하고 할 게 아니라 제품을 쓰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제품을 쓰는 소비자 단위로 뭐 또 시장을 세분화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세분화 기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각 기업들마다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장 세분화 방식, 우리 회사가 항상 취해왔던 그런 방식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는 필요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 책은 이제 얘기하고, 그게 이제 파괴적 혁신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 원가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써버려서 더 이상 이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장을 세웠다. 그럼 이미 그러니까 이미 공장을 세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우리가 공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비용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공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핍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전략을 피는 게 아니라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고 현재 생산력을, 그러니까 현재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는 방법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중에 결국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뭐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정에 이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 안에는 과감하게 매몰 비용도 버릴 수 있는, 매몰 비용도 떠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떠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매몰 비용도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어제의 핵심 역량이 오늘도 통한다, 확신하지 마라. 자,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적인 프로세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현재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실 때 그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개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기업의 문화 또는 우리 기업의 아이덴티티로서 가지고 가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바뀌는 시장 상황이나 고객 상황들에 맞춰서 우리가 재빨리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 또는 어떤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걸 잘 조화시키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해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생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게 수용되는 단순한 제품을 출시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사양, 고품질, 높은 단위 어떤 그 수준의 어떤 고객을 바라보지 말고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단순한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것이 파괴적 혁신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